안녕하세요. 목샘의 인문학TV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전에는 가을이 되면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떤 책을 읽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을 하면 떠오르는 말이 등화가친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서이고 고사성어는 등화가친입니다. 이 성어의 유래를 찾아 올라가니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만났기에 오아시스라고 하는지 그 유래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등화가친이라는 말의 뜻은 등잔불을 가까이 할 만하다는 뜻으로 가을이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어의 유래를 찾아 올라가니 중국 당나라의 대문호 한퇴지 한유가 나옵니다. 한유는 멀리 유학을 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할 것을 시로 지어서 간절한 아비의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그 편지 속에 오늘의 성어 등화가친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어를 통해 마치 깊은 산중에서 만난 옹달샘 같은 명문장을 만났으니 함께 맛보고 즐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편지 내용을 현대 우리말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성남으로 공부하러 간 아들 부에게 나무가 잘리어 어떤 기구가 되느냐 하는 것은 목수의 손에 달려 있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배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글 공부는 부지런하면 되는 것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빈 깡통이 되는 것이다. 배움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까? 현명하든 어리석든 처음 시작은 같은 것 같으나 배우지 않으면 삶의 문이 달라지는 것이다. 두 집에서 각각 자식을 낳았다 하자. 어린아기 쪽에는 서로 비슷한 듯하고 조금 성장하여도 모여서 놀 때면 다른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지. 그런데 나이가 12, 13살쯤 되면 조금씩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20살쯤 되면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지. 그 후 30살쯤 되면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돼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 학문을 이룬 비황은 뛰어 날아오르는데 공부를 안 한 두꺼비는 돌아볼 것도 없지. 하나는 말을 모는 졸개가 되어 채찍 맞은 등에는 구더기가 생기고 하나는 삼공과 재상이 되어 드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란다. 금이나 구슬이 비록 귀중한 보배이나 써서 없애기 마련이니 간직하기가 어렵고 학문은 몸에 간직하는 것이니 쓰고 써도 남음이 있는 것이란다.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는 것은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란다. 보지 못했는가? 삼공과 재상이 배우지 못한 저 농부의 슬하에서 나오는 것을 또 보지 못했는가? 삼공의 후손들이라도 공부하지 않아서 헐벗고 굶주리는 모습을. 그러니 책과 글이 어찌 귀하지 않겠느냐. 경서의 가르침은 곧 마음속의 땅을 갈아엎어 주는 것. 땅에 고인 빗물은 근원이 없어 아침에 찼다가 저녁엔 곧 마르나니 사람이 고금의 일을 배워 알지 못하면 마치 소나 말에 옷 입혀 놓은 것과 같단다. 어찌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명예와 돈을 바라겠느냐. 계절은 가을이라 장마도 그쳤으니 서늘한 가을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 등불을 점점 가까이 할만하고 책을 펼칠만 하지 않겠니? 너 자신을 위해 세월을 아끼며 아침 저녁으로 부단히 학문에 힘쓰거라. 부모 생각보다는 공부에 더욱 정진하기 바란다. 주저주저 하는 너에게 시를 지어 권면하노라 아들아. 이번에는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부 독서 성남. 성남으로 공부하러 간 아들 부에게 목지 취 규구 나무와 연장을 만나 제장 유녀 목수의 손에서 바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지 등 위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복 유시서 오직 품고 있는 지식 때문이란다. 시서 근내유 시와 글은 부지런하면 되는 것이고 불근복 공호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속빈 강정이다. 욕지 학지력 학문의 힘을 알고 싶은가? 현우 동일초 현명하든 어리석든 처음에는 같아 보이지. 유기 불능학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 소입 수이려 인생의 문이 마침내 달라지는 것이란다. 양가 각생자 두 집에서 각기 자식을 낳아서도 재해 교상여 아기 쪽에는 체주가 서로 비슷해 보이고 소장 취희희 조금 성장하여 모여 놀 때도 불수동되어 같은 무리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 연지 12, 3 나이가 12, 3세가 되면 두각 초상소 차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거야. 20점 괴장 20살이 되면 점점 더 벌어져서 청구 영우거 맑은 냇물이 더러운 도랑에 비치는 듯하고 30 골격성 30살의 골격이 굵게 형성되면 내 일용 일정 하나는 용 하나는 돼지처럼 된단다. 비황 등답고 학문을 잃은 비황은 뛰어달리는데 불능 고소며 두꺼비를 누가 돌아보긴 하겠는가. 일위마전졸 한쪽은 말 앞에 졸개가 되어 편배 생충저 채찍 맞은 등에는 부더기가 생기고 일위공여상 한쪽은 삼공이나 재상이 되어서 담담 부중거 고래등 같은 집에 살게 된다네. 문지 하인이 이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학여 불학여 배움과 배우지 않음의 차이란다. 금벽 수중보 금이나 구슬이 비록 귀중한 보배이나 비용 난저저 쉽게 쓰게 되어 쌓아두기 어렵고 학문 장지신 학문은 내 몸에 저장되어 있어서 신재 즉 유여 몸만 있으면 사용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군자 여소인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는 것은 불계 부모차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네. 불견 공여상 보지 못했는가. 삼공과 재상이 기신 자리서 농민으로부터 나온 것을 불견 삼공 후 보지 못했는가. 삼공의 후손들이 한기 출무려 헐벗고 굶주리고 나귀도 없이 다니는 것을 문장 기 불귀 문장이 어찌 귀하지 않은가. 경훈 내치혀 경서의 가르침은 곧 마음속의 밭 같은 것. 황료 무근원 웅덩이에 고인 빗물은 근원이 없어서 조만 서기제 아침에 쳤다가 저녁엔 이미 없어지는 거야. 인불 통고금 사람이 고금의 일에 통하지 않으면 우마 이금거 소나 말에 옷을 입혀놓은 것 같으니 행신 함불의 자신의 행동이 불의함에 빠지고도 황망 다명에 하물며 많은 명예를 바라는가. 시추저구제 때는 가을이라 장마도 그쳤고 신량 입교허 신선한 기운 빈 들판에 불어오니 등화 초가침 등불 점점 가까이 할만하고 간편 각원서 책들을 펼칠만 하게 되었으니 기불 단성념 어찌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지 않으리. 위 섞어져 너 자신을 위해 세월을 아껴야 하리. 은이 유상탈 은혜와 의리는 서로 어긋남이 있는 것. 작시 권주저 시를 지어 망설이는 너에게 권면하노라.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는데 시간 뺏기지 말고 공부에 좀 더 힘쓰는 것이 큰 의리라는 아버지의 말씀인 듯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공부에 매진하여 잘 되기를 바라나 자식은 부모의 기대만큼 잘 따라주지 못한 듯합니다. 하긴 대학자 한유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살았을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화가친으로
가볍게 시작하여 한유의 긴 문장으로 일단 끝을 내고 한자풀이로 들어갑니다. 등불등 불화 오를까 친할친 등화가친입니다. 간체자로 쓰면 등화가친 등불등과 친할친의 변화를 주목해 주세요. 중국어로 읽으면 덩후어커친 덩후어커친입니다. 먼저 등화가친에서 등불등자는 불화와 오를등이 결합한 형성자로 용례로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는 뜻으로 매우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음의 비유 풍전등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도리어 알기 어렵다는 말 등하불명 택창에 비치는 쓸쓸하게 보이는 등불이라는 뜻으로 외로운 나그네의 신세를 이루는 말 택창한등 등이 있습니다. 다음 등화가친에서 불화자는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용자로 용례로는 제 발등에 불을 꺼야 아들 발등 불을 끈다는 말로 아무리 친해도 자신의 급한 것을 먼저 면하려 한다는 말 아상지화 아상지화 먼 데 있는 물은 가까운 데에 불을 끄는 데는 쓸모가 없다는 말로 무슨 일이든 멀리 있는 것은 급할 때에 소용이 없다는 말 원수근화 불을 보는 것 같이 명백하다는 말 명약관화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등화가친에서 오를까자는 옳다, 허락하다는 뜻의 회의자로 용례로는 이렇게 할 만도 하고 저렇게 할 만도 하다는 말 가이동 가이서 옳은 것도 없고 그를 것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언행이 다 중용을 취하여 과불급이 없다는 말 무가 무불가 옳다 하기도 하고 그르다 하기도 하여 어떤 일이 질정되지 못함을 이루는 말 혹가 혹불가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등화가친에서 친할친자는 친할친과 볼견이 결합한 형성자로 용례로는 부모의 뜻에 들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효자의 행실 득친순친 어버이를 섬기면은 지극한 효도로서 하고 어버이를 봉양하면은 지극한 정성으로 해야 한다는 말 사친지요 양친지성 내가 남의 어버이를 섬기면 남도 나의 어버이를 섬겨준다는 말 아사인친 인사아친 어버이를 섬김에 효도로서 한다는 세속오개 중에 하나를 이루는 말 사친이효 등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